숨바꼭질. 어제 경찰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얘긴데요. 어제 뺑소니 혐의를 하고 나서 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아는 취재진들과 거의 숨바꼭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어제 늦게 귀가하는 모습을 잠깐 저희가 담았는데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서구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맞은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어젯밤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요. 오후 2시쯤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자체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김 씨가 취재진을 피하느라 출석하는 시간부터 해서 당시부터 해서 나온 시간까지 굉장히 좀 도망다닌 느낌이 좀 있었어요. 피했다, 도망다녔다 모르겠는데 뭔지.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호중 씨 검정색 모자 쓰고 검정색 안경까지 쓰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요, 오후 5시경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거고요. 5시 10분쯤이면 변호사의 간단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는데, 자, 정작 김호중 씨가 나온 시간이 밤 10시 40분경입니다. 자, 조사가 끝나고 취재진과의 만남을 좀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기자들이 절대 집에 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짧게나마 소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실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호중 씨가 직접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지만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 때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경찰서에 들어올 때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자, 그때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과 김 씨 측 뭐라고 말했을까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특별히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평상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쭉 들으셨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일반 피의자들은 아마 저 문을 통해서 1층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예. 알고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원래 정해진 룰대로 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건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하로 지금 가게 됐는데, 지금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비공개가 원칙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공보 규칙이 있다고는 합니다. 예.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이런 이제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과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된 연유에는 아마 이성균 씨 사건이 이제 아마 고려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포토라인에 3번이나 섰고요.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사실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여 지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나오는 경우에도 취재가 가능하게는 일단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게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찰서 안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그마치 6시간을 지금 체류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6시간을 체류하도록
허용을 일반 그 피의자들도 해주는지가 전 좀 의문이에요. 네. 5시에 끝났으면 5시에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취재에 응한 채 귀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했을 텐데 그러면 6시간 30분 동안 저렇게 체류를 강남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게 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어허.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6시간을 밖에서 취재진이 기다렸는데 물론 거기에 김호중 씨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교수님 계속 질문 이어가면은 김호중 씨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고 어쨌든 근데 좀 말과 행동이 좀 안 맞는 모순된 모습,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애당초에 이게 뭐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대응을 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증인들이 막 나타나서 같이 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는 충분한 수사를 받고 나왔으면 될 텐데 지금 어저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그 내용은 음주운전만 조사를 따로 띄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만. 과연 사고 이후의 행적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이 따로 뛸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이 물론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음주운전만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논쟁이 많아서 상당 부분 이게 유죄를 입증하기가 가장 어려운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받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아직도 이제 공연 스케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지금 혐의 부분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게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해볼 정도로 정말 사과를 하려는 진정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 이게 답입니다. 예. 법조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음주 관련돼서만 뭐 추궁이 이뤄진 건지 뭐 네. 다른 혐의까지 이뤄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총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그 포토라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제 부연을 예. 하면요. 사실 김호중 씨는 출석했을 때 의상부터 보면 전 처음부터 포토라인에 설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공인들은 포토라인에 설 것이 예상되면 정장 차림이나 이제 그런 차림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랬죠. 네, 모자에 이제 캐주얼한 차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을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16조를 들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공보규칙 13조 2항에 보시면 다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줘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를 허가할 수 있고요. 포토라인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제는 이제 음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본인 이 피해자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그렇게 인정으로 돌아서기까지 경찰은 그때 같이 있었던 목격자나 또 뭐 연예인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냈고 참고인한테 일정 부분 실익이 있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호중 씨를 불러서 과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술의 양이나 속도나 술의 종류나 이렇게 위드마크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사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의 양을 먹었다라는 점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소속사 뭐 대표든 아니면 매니저든 본부장이든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본범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수인 김호중 씨가 과연 교사하거나 또 공범으로 같이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또한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제 3시간 이루어진 조사 2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수환 교수님 일단 블랙박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뭐 차량 세대에 있는 블랙박스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거 결정적인 단서 확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은 블랙박스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 블랙박스 안에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공범 관계들이잖아요. 지금 매니저가 한 분 있고 본부장이란 분이 있고 그리고 대표라는 분과 뭐 통화를 하거나 아마 예.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박스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개의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본인 소유의 이제 맨 처음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유흥주점까지 이동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가 예. 있고요. 그리고는 사고를 낸 차량 흰색 SUV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 후 이제 경기도 호텔로 이동하면서 아마 매니저 본부장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을 만한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게 3개가 다 증발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본부장님이 이 블랙박스의 이제 행방에 대해서 진술을 최근에 한 내용이 오늘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다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블랙박스에 있는 이제 메모리 칩을 3개를 다 삼켰다. 메모리 칩 사실 물론 작기는 하지만 삼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켰다고 이게 부셨다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죠. 부셨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남아도 흔적이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삼켰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행방을 그러면 의학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이 행방을 찾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 그 메모리 칩의 행방에 대해서 정말 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런 진술이 등장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이런 네. 상황 본 적 있습니까? 삼켰다. 뭐. 저는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할 경우에는요, 인천공항 들어올 때 이제 마약을 비닐에 싸서 먹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 그럴 때는 사실은 긴급 체포를 해서요, 유치장에 가둔 다음에 배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도 정말 삼킨 것이 맞다면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당 증거를 확보해보는 방법도 경찰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더 들어온 대로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우리 사회가 김호중 기우기에 나선 모양새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가 빚은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불똥이 튄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장가 기자, 일단 김호중 씨 모교인 경북 김천예고 주변 골목 조성한 김호중 길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존속을 두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 김천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김천예고 쪽에서 시작을 해서 주택가 담벼락을 통해서 한 100m 정도 김호중 씨의 벽화도 있고요. 악보, 마이크 이런 게 전시돼 있는 김호중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만요. 이곳을 10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가족들도 이 김천에 살고 있어서 가봤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오. 저한테도 예전에 한번 김호중길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정도로 거의 김천에 가면 이제는 관광지처럼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됐거든요. 유명 인사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김호중 씨가 이 범죄 혐의를 받자 김천시도 이 길 철거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당초 철거 계획은 없었는데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공청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또 철거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심했어. 간혹 죄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 2대씩 이래 마차가 들어올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에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이수정 교수님. 네. 자, 철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팬들도 있는데 이런 팬심이 마냥 옳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뭐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정치에서도 팬덤이 문제가 되는데 김호중 씨의 팬들도 또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일부 사실은 팬이요? 이렇게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천 씨의 행정은 김천 씨가 결정하는 게 맞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아이들도 지금 그 길을 오며 가며 이 사람이 이제 김천의 예고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 선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거를 일종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 차원에서 이게 아마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그마치 2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모범이 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김천 씨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뭐 미성년자들도 사실은 오고 가며 김호중 씨를 보면서 성장할 거니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를 이제 그게 네. 적합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이 얘기도 있습니다. 남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계획했던 남은 공연들. 근데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뭐 취소 수수료도 떠안고 무보수로 또 공연을 하겠다.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 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뭐 혹시 이것들이 좀 위약금을 피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냐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가수 윤호중 씨에 대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윤리적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불법적인 모습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경제적인 이득 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라는 속내가 보이죠. 보이고 국민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과 모레입니다. 슈퍼클래식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받는 출연료나 개런티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공연 예매 티켓 이 취소 수수료도 내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출연하겠다는 것이 김호중 씨 입장인데요. 왜 그럴까? 바로 위약금 규정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는요. 이 계약금의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의 위약금을 무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군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내가 출연료를 못 받더라도 이 출연료의 3배에서 10배까지 되는 위약금을 무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출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변호사님, 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호중 씨 비롯해서 뭐 3명 다. 그럼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내일과 모레가 공연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요. 검찰에서도 청구 여부를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오늘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오늘 저녁이나쯤에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법원은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실질 심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더 그러면, 걸린다? 네, 금토 공연은 예정대로 할 수가 있겠죠. 어허. 근데 실질 심사 준비하랴, 공연 준비하랴, 과연 이 공연 출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